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페인 주식의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카페인 주식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최현우 전문가님이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뭐 발표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경기 지표, 실적 등 시장 흐름을 좀 잡아야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흐름 있나요? 여러 가지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전망 중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조정에서 지금 약간의 반등,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그 거품이 이제 슬슬 끼기 시작했고요. 네. 유동성 증가, 유동성 파티, 거기에 이제 유동성 버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경기 지표, GDP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중국의 수뇌부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매를 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섣불리 금리를 시장이 좀 우리가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동결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화살이 그 친구한테 다 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들이 이제 금리 동결로 귀결이 되고 있고 그런 발표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어느 정도 확신을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24일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다음 날 24일부터 25일까지는 이제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25일에는 또 터키 중앙은행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다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고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리디노미네이션 얘기했을 때 나온 그쵸. 부분이 있는데 화폐 개혁을 했음에도 어느 정도 시장에 약발이 먹히는 듯 했으나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금 경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돈이란 게 신뢰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신뢰의 단위를 한번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끝이 모르게 추락할 수 있는 게 확인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만큼 이러한 그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유동성 파티의 초입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만남의 장입니다. 이제 네. 만남을 이제 지금부터 만남을 많이 갔습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날이 풀리니까 만남을 갔는데 우선 24일부터 25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방러를 합니다. 이제 뭐 미국하 그 트럼프랑도 만났으니까 이제 네. 푸틴하고도 만나야 되겠죠. 이제 그쵸. 시진핑하고도 만나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바쁘죠. 소위 말해 해외 순방에 맛이 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만큼 네.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한 해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트럼프의 만남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를 뭐 재료를 어떻게 보면 재미를 못 본 만큼 네. 이번에 그 만나는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슈를 어느 정도 좀 보리라 보고 있고요. 푸틴 역시도 그 자국의 그 정치력 강화나 뭐 경제적인 신장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자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스관을 어떻게 보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될지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철강이나 가스관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종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런 그 푸틴이 이렇게 김정은과 만남 이후에 곧바로 이제 베이징으로 넘어와서 이제 중국 1대1로 포럼에 참여를 합니다. 중국 1대1로 포럼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1대1로 포럼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내포돼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지금 신나게 건설하고 때려짓고 있는 SOC 관련 이슈들이 러시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콜라보를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중국에서 발표되는 그런 여러 지표 중에서 건설업 지표나 이런 경기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많이 때려지어야 되는 게 부분이 그쵸. 있습니다. 지금 국내도 예타를 비롯해서 SOC 관련 부분 그리고 생활형 SOC 관련 부분 미국에서도 그 국경 장벽에 관한 부분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건설업이 붐업이 될 만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설왕이 어떻게 보면 다시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베 총리도 이제 26, 27일에 이제 방미를 합니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네. 더워서 그런지 목이 네, 좀 목이 좀 메이는데 타죠. 예. 네. 아베가 이제 방미를 함으로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 마인드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태도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26일에 발표되는 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은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전에는 전망치가 없었습니다. 뭐 굳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코멘트도 많이 없었죠. 없었는데 네. 이번에 전망치가 2.2%로 전망되는 부분. 네. 뭐 일각에서는 막 중국이 6.4% 이런데 뭐 이게 개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승 국면, 미국의 지금 고점 논란을 희석할 만한 어떻게 보면 네.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한번 확 귀추가 모아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특히 뭐 보잉, 페이스북, 코카콜라,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세브론 등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만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주요 하고 기업들이 그럴 다 만한 게 오네요. 이제 네. S&P 500이라는 지수가 5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서 155개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어. 거의 한 30% 정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집중되고 하니까 네. 국내에도 비슷한 실적 발표가 지금부터 계속되고 나오고 있죠. 있죠. 내달 15일까지 나올 텐데 중요한 기업들은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실적 개선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특히 컨센을 발표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네. 74%는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나올지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요 종목으로 보면 이제 보잉 같은 기업들이 기업의 좀 기업별 악재가 있었던 그룹이 그쵸. 어느 정도 이게 주가 실적과 연관이 되었는지 네. 보잉과 페이스북 관련 이슈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제약 관련 종목군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요약해 보면 이번 주가 발표의 한 주,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네. 그런 협상에 대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가 한번 그것까지 관심을 한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최현우 전문가와 이번 주 시장 일정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일명 나 혼자 주식 산다 특집입니다. 네. 네. 자,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고 또 그 변화에 따라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시야를 더 넓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혹시 1인 가구신가요? 아니요, 저는 1인 가구는 아니고, 네, 저는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2인 가구시군요. 네, 2인 가구입니다. 저는 지금 4인 가구로 어, 늙은 캥거루거든요. 제가 캥거루족이시군요.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1인 가구를 얘기하는 게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주변에서 훈수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그런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부제를 빈곤 속의 풍요라고 잡아보았는데 빈곤 속 풍요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인에서 좀 말을 네. 따왔습니다. 이게 시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글귀를 적어 놓은 거. 네. 그런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에세이요? 따온 건데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나 실제 소득 같은 건 크게 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 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우리가 좀 비싼 그런 옷을 그쵸. 사고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중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보면 소득은 줄 수도 있고 네. 뭐 한 명이 4명이 벌던 걸 한 명이 벌면은 굉장히 좀 소득은 줄어들겠죠. 그쵸.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년에 8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8조 원. 8조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지금도. 금액이죠. 이제 8조. 제 회사 하나가 매각하는데 몇백억, 몇천억이잖아요. 근데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 상상 이상인 것 네, 같아요. 제 월급으로 하면 거의 생각도 못할 정도로 예, 로또를 사도 몇 번 연속을 거의 몇백 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요즘에? 지금까지 거의 연금 복권을 네. 당첨돼야 받을 수 있는 돈을 아니까. 이 8조가 어떤 돈이냐면 네. 2018년도 개인이 사용한 편의점 사용 카드 사용액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만 사용한. 작년에 긁은 게 8조 원입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인상 깊은 숫자인데 2010년에는 1조 원, 2016년에는 5조 원, 네. 2017년에는 6조 원, 오. 작년에 8조 원. 네.
굉장히 그냥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제 그러네요. 월급 그 증가율이 이 정도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네. 20에서 30% 증가세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올랐습니다. 월급이 뭐 어느 몇 프로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증가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굉장한 벤처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성과에 따라서 그 가게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이것과 맞물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면 어떤 게 많이 증가가 될까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일단 우선 한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지만 혼밥. 네. 네, 의식주 중에서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도 편의점 수요가 늘었다. 이게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1인 가구가 된다면 네. 혼자 살기 때문에 네. 혼자서 놀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직방이라던가 다방 그쵸. 같은 뭐 중개업 같은 그런 벤처 스타트업이 발달한 부분도 있고 요기요라든지 뭐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있고 쿠팡을 비롯해서 그런 인터넷 결제 수단이 많이 발달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한번 그 소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백화점이나 쇼핑몰로 많이 쇼핑을 갔지만 그쵸. 그거는 이제 주변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 이걸 같이 옷을 보러 갈 친구가 좀 있다던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네. 있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합니다. 특히 혹시 모바일 인터넷 쇼핑. 쇼핑 많이 하시나요? 네, 모바일 쇼핑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요? 모바일에서 특히 그 네이버 페이 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 포인트 5,000원짜리 준다고 어. 그 포인트 5,000원 준다고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긁고 네, 굉장히 합리적인 멍청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소비 요정이시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인터넷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이 발달함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수혜를 얻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차트와 함께 잠깐 보시기 전에 네. 화면에서 기업을 우리가 한번 기업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일까요? 혹시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권고를 드리는 거는 네. 기업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시나. 어, 기업의 그 본사를 찾아가는 것은 금액이 좀 커지면 네. 무조건 해볼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홈페이지부터 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기업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홈페이지 첫 번째 한번 말씀 드릴 종목은 이제 민엔지입니다. 우리 그냥 민엔지요. 민엔지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민엔지를 치면 바로 네. 기업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죠. 주가적인 부분보다도 일단은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 네. 이게 민엔지라는 홈페이지입니다. 민엔지 지식 네. 그 지식의 지자죠. 이게 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회사 소개를 보시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서비스와 이 투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비스와 투자 정보란이 따로 나와 네, 있습니다. 회사 소개, 서비스, 투자 정보까지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좋다면 이제 인재 채용까지 들어가셔서 이제 공고 한번 보시고 아. 새 출발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민엔지의 주요 서비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앱플레이어 미뮤, 뭐 게임 하시는 분들,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봤을 테고 네. 이제 주식 투자 노트, 뭐 등기 알림이, 건강 지킴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간편 결제 매니저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제를 할 때 핸드폰이 이런 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록이 맨날 까먹기 때문에 뭐 맨날 찾고 검색하고 거기에 뭐 선택 잘못 눌러서 1,100원씩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이런 간편 결제 매니저를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민엔지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민엔지에서 뭐 사기 있으면 100만 원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사이트는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NHN이 앞에 붙었죠.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또 하루에 한 번씩 결제는 다들 하시기 네, 결제할 때문에. 때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 기업이 이제 벤사라고 해서 어. 우리가 전자결제나 인터넷 카드, 신용카드를 쓸 때 인터넷 결제를 하려면 이 사이트나 이 시스템 통합결제창을 뚫고 들어가야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서비스 내용이 뭐 전자결제나 벤 서비스가 뭔지 모르시면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금을 결제하면 우리가 소비자 가맹점이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단말기나 이런 모듈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이런 벤사를 통해서 신용카드사로 가는 부분.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 통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는. 아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편의점 사용 금액이 뭐 8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친구들은 그 금액 단위가 다르거든요. 아까 잠깐 보면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시가총액이
3,500억 원. 이미 어느 정도 이 시세가 네. 잡힌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만 매출액이 4천억 원 정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날 한번 보시면 다날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네, 다날은 조금 소액 결제하는. 소액 결제하면서 네. 이게 은근슬쩍 1,100원씩 네, 나가죠.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한번- 어떨 때 소액 결제 조금 많이 하세요? 저는 리니지를 하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하는 오. 저 유저 흔히들 이제 개돼지라고 하거든요. 현금으로 게임 아이템 사고 예, 그런 식으로 아. 아이템을 사면서 싸게 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걸로 이제 결제를 하는데 네. 다날도 비슷한 친구들입니다. 이제 다날은 그렇군요. 휴대폰 결제에 특화되어 있고 네. 휴대폰 결제에서 이런 부분을 결제를 통해서 모바일 승인번호 이 화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승인 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바로 됐다고. 네, 오죠. 대개는 50만 원 한도에서 거기서 이제 더 하려면 그걸 뚫어야 되고 네. 뭐 인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입자를 하면서 누구나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차트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이제 차트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부터 갈게요. 다날 한번 보시면 다날부터 볼게요. 아직은 근데 시세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직 뭐 그냥 그런 뭐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차트고요. 네. 중기적인 추세로도 그렇게 크게 반등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개인만 조금 수급하는 모습. 네. 수량으로 봐도 개인만 매수하는 아직까지 크게 네, 수급적으로 그렇네요. 크게 모멘텀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소비에서 모바일 결제 관련 종목군에서는 민엔지와 NHN 한국사이버 결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NHN 한국사이버 결제. 네, NHN 한국사이버 결제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가 한번 터지고 일단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일단 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수급적으로 봐도 지금 기관계 매수세가 굉장하거든요. 그렇네요. 기관계 매수세가 끊이지 않게 이어지는 모습. 네. 다만 오늘 그 22일 같은 경우 조금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추세가 크게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네네. 있고요. 이 결제 라인에서 아까 그 매출액이 4천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 원. 네. 간단하게 보더라도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네 이렇게 볼 수도 그쵸. 있겠고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는 이제 민엔지. 민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엔지도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은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네요. 볼린저 밴드 상에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네. 어떻게 보면 살짝 밀렸다가 내려올 수 있고 오늘 쭉 찍고 내려왔네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투자자분들보다는 조금 아직은 좀 시세를 볼 것 같은 얘기가 돌 수도 있겠지만 네. 수급적으로만 봐도 아직까지는 추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관계 매수세가 벌써 이틀 사이에 20만 주가 더 쌓이는 그렇네요. 계속해서 사는 네. 부분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판다고 하지만 그간의 수급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큰 매도량이 아닌 점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히 담는 점 네. 이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 쪽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소비 쪽에서 결제 부분 특히 사람들이 하루 이틀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쵸. 한두 번 결제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죠.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없다. 안 해본 사람은 없을 수 있어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고. 이게 맞습니다. 핸드폰 결제에 맞들이면은 정말 순식간에 네. 한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날아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쪽에서 이 결제 시장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음식입니다. 네.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면 혼밥 많이 하시는데 네. 혼밥을 밖에서 하실 때는 이제 혼밥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레스토랑, 뭐 특히 그 서브웨이 같은 혼밥은 뭐 쉽지만 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계절 밥상 이런 데서 혼밥 먹기는 굉장히 뷔페 조금 뭐 이런 굉장히 데 좀 고기 굽기 이런 건 어렵죠. 조금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엔 집에 와서 사 먹자 이런 마인드로 HMR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네. 이제 그런 시장이 많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간편식의 증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네. 일단 4개 정도 종목군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신세계푸드입니다. 오, 네. 이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트가 다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차트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네. 드려보면 사실 일단 뭐 실적과 주가가 비례하진 않죠. 예, 네. 그렇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지금 누워 있죠. 네, 예. 그렇네요. 차트와 함께 길게 좀 봐도 아직까지 흐름을 크게 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CJ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비비고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거의 정말 또 노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마트를 살렸다 보면 저는 네. 비비고로 CJ제일제당의 매수 근거를 찾을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물론 근데 만두로 이거를 매출을 돌리기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봐야겠지만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뚜기.
오뚜기. 다 주부들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갓뚝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모범 맞습니다. 기업으로 많이 꼽히고 있지만 네. 주가적으로는 아직은 모범적이지 못합니다. 주가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어서 네.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힘이 없는 주 상황. 추세에서 약간 밀린 모습,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세 번째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도 대상도 볼게요. 가다가 잠깐 멈췄는데 약간 뚫렸습니다. 이런 어. 부분에서 신규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기다려보자.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세계 푸드입니다. 네, 신세계 푸드. 신세계 이거는 푸드는 정말 네. 그냥 소위 말해 저희가 지금 말을 잃었네요. 소위 말해 자빠져 자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누가 한번 깨울 만한 모멘텀이 그쵸. 있어야 됩니다. 네.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던지 신세계 쪽에서 뭔가 이슈가 한번 있던지. 네. 근데 신세계 쪽에서 다른 종목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네. 이런 친구들은 주가가 좋거든요.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같은 집의 다른 친구들을 한번 좀 더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음식 쪽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짧게 드리는 이유가 차트적으로는 안 좋지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혼밥을 하거나 뭐 이런 그 레토르트 식품을 사 먹는다고 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기에는 약합니다. 미미하네요. 예, 우리가 뭐 한 끼 먹는 거 세 끼 먹는다고 해봐야 네. 주가적으로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추세가 돌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혹시나 중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업황의 개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세계 푸드 정도는 한번 조금씩 담아볼 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목이 좀 메이네요. 네. 요즘에 감기가 워낙 기승이라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힘드네요. 네. 목감기에는 이제 판피린. 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죠. 동아소시홀딩스거든요.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에 편의점입니다. 아까 편의점 매출이 8조 원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편의점이 맞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GSCU, GS25C,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미니스톱 이런 네. 빅5 편의점이 작년에만 38,500개. 정말 많네요. 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원래 네. 편의점이 전체 편의점이 한 4만 개 정도인데 이런 빅5 편의점이 거의 한 70-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편의점의 연간 매출 시장 규모가 연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오. 굉장하죠. 네, 예,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삼각김밥 사고 뭐 라면 사서 뭐 그냥 생각보다 개털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뭐 하정우 이게 세트라 그래. 작게 쓴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시장이 크네요. 그렇죠. 하정우 세트라고 신라면에 그 핫바 하나 먹었는데 네. 이게 얼마나 되겠어? 작년에만 20조 썼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대단합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GS 리테일 관련 내용을 조금 추가로 드리면 네. 제 친구가 GS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려본다면 네. 그 업계에서 그 GS 쪽이나 이런 편의점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그 이슈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디저트 관련 이슈랍니다. 디저트요. 우리가 그 마카롱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카롱을 먹을 때 편의점 마카롱을 이제 아직은 많이 안 사 먹습니다. 네, 저도 많이 즐겨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마카롱이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진 않지만 그걸 파는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게 하나에 뭐 맛있는 친구는 뭐 한 3,000원, 5,000원. 네, 정말 진짜 5,000원짜리인데 찾아가서 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맛있으면 그만큼 가격을 지불하고 먹죠. 네, 그렇죠. 마카롱이 그 조그만 해가지고 그 커피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매출에 어떻게 보면 신장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 네. 그런 면에서 그 최근에 편의점 관련 매출 중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뛰어오른 부분이 디저트 관련 부분이고 거기에서 마카롱 관련 이슈가 한번 체크될 부분이 있다. 네. 일본에서 우리가 마카롱 관련 그 좋은 마카롱 제품들이 국내에 빨리 상륙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적인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차트와 함께 보시면 GS 리테일부터 GS 네. 리테일부터 저희 차트 통해서 볼게요. 이것도 차트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좀 재미를 못 주고 있습니다. GS 네. 관련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잠깐 GS를 좀 외도해 본다면 GS도 GS 건설 GS 다 비슷합니다. 예. GS 이 흐름이 큰- 조금 좋진 예, 않네요. 큰 친구. 근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라 네. 어떻게 보면 편의점 업계에서 한 2위 정도 되고요. 이게 2위가 이제 점포 기준수입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CU가 가장 많은 점포 수를 알고 있고 2위가 GS25C, 3위가 세븐일레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GS 리테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나 네. 아직까지 주가적으로는 크게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수급적으로는
수급세가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계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 최저임금 상승에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구나, 어느 정도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번에 다른 종목들 BGF 리테일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은 CU 쪽인가요? 네, 그렇죠. 네. 이 친구가 그나마 조금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재료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도시락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U 도시락이 백종원 도시락이 네, CU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수급적으로 봐도 네. 기관계 매수세, 기관분들이 많이 이걸 드시나 봅니다. 백종원 배추를 하나씩 드시면서 하나씩 수급 하나 본데 기관계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점, 거기에 네. 그런 부분에서 힘입어서 주가가 크게 가는 점.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22만 7,500원이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네.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이게 4조 정도 되고요. 큽니다. 네, 크죠. 근데 네. GS 리테일도 3조인데 이건 4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으로 보기보다는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네. 태광이라는 종목 있습니다. 태광. 잠깐만 좀 넘어가면 네. 태광이 아니군요. 태광 산업이었나? 태광 네, 태광 산업이 네. 15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다.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어떻게 네. 삽니까? 이런데 이게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이거든요. 하면 끄덕여지네요. 네, 삼성전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4만 5천 원인데 이걸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시죠. 있겠지만 네.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닌 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기업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이 주식이 비싸보다 이 주식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데 매출이 어느 정도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좋아 보일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서 편의점 부분을 살펴봤다면 네. 반려동물을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살면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강아지 혹시 키우시나요? 저는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2마리요? 네. 아이고. 이거 펫 그런 네, 거. 저희는 네. 4인 가구죠. 그렇네요. 네. 아무튼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반려용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맞습니다. 내 자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내 자식이 없다면 개나 고양이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분 입장에서는 10,000원, 20,000원 아끼지 않겠죠. 저 같아도 강아지한테 드는 한 달 고정 비용이 꽤 나가요. 근데 그렇죠.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네. 가족의 일환이니까. 강아지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애기 얼마짜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를 수 있죠.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강영욱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눈으로 말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정말요? 네. 한글로 이제 그 강아지 소리를 듣는 굉장한 전문 굉장하시고요. 네. 뭐 일단 일은 뭐 그렇죠. 관련된 기업으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한 기업만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글벳입니다.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돼지 열병 네. 관련주, 방역 관련주, 사료 관련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동물업계 최초 뭐래가지고 하면서 막 사이트랑 보시면 난리 났죠. 예. 지금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잘 날아가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예. 근데 그쵸. 제품으로 잠깐 보시면 양돈, 우리 꿀꿀이들, 네. 꽃기호, 우리 닭 친구들, 네. 동물 관련된 동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치료나 판매하고 면역제, 있습니다. 이런 네. 영양제, 사료 관련 이런 네. 친구라고 하면 이글벳을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대개 우리가 육계 관련 도축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우리 꼬꼬댁 같은 경우는 AI, 우리 돼지 같은 경우는 이런 AI 돼지 열병이라든가 네. 돼지 콜레라, 이런 걸 집단 폐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만한 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반려동물이니까 네.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런 예방제나 이런 피부 감염증 치료 이런 관련을 이슈로 두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글벳을 딱 치더라도 메인 검색창 브랜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Go Now Together 네. 이러면서 이제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강아지 관련 사진이 있네요. 제품들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글벳에 대한 주가적인 흐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물음표일 수도 있으나 기업에 대한 성장성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그쵸.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고요. 네. 차트 함께 보시면 이글벳 차트 볼게요. 최근에 굉장히 올랐습니다. 우리 돼지 꿀꿀, 그 친구. 네. 예전에 제가 그 돼지 관련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그
두 가지 섹션으로 말씀드렸죠. 우리 그 사료나 방역 관련주로 맞아요. 해보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런 친구 이글벳이나 뭐 이런 그 방역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그냥 돼지고기. 네. 우리 손 FNG나 선진 같은 맞아요. 돼지고기로 갈 것인가.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은 이제 그 닭 관련, 육개 관련주. 육개 관련. 예, 우리가 닭고기를 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제가 할인과 마니커. 제가 치킨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네. 생각을 못했는데 닭이 됐나 본지 아무튼 할인과 마니커, 체리브로 네. 같은 육개 관련주까지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을 볼 때 한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글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급등이라서 네, 이거는 뭐 조금 차트를 볼 불안한 것도 없고 추세를 자체인데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도 5일선 뭐 위주로 매매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5일선이 5일선이 좀 어디죠? 약하죠. 네. 네. 5일선으로 보면 요 친구인데 네. 뭐 4,700원 뭐 한 8%이 정도인데 그렇죠. 이걸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고 보여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글벳은 보유자의 영역이시고 신규로 들어가시려면 지금 계속해서 기침이 나는데 네.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감기 관련주라든지 네. 오늘 미세먼지가 좀 나쁨 이렇게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관련주를 꾸준하게 매집을 하시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가구 관련입니다. 가구요. 네.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새 출발을 하면은 네. 혼자 사는데 이제 뭐 침대도 하나 놔야 되고 그쵸. 책상도 하나 1인 놔야 쇼파도 되고. 필요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살려면 그 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방에 네. 뭔가 내용물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물론 이케아에서 많이 삽니다. 이케아에서 그냥 다 때려박고 사긴 하지만 이케아에서 사기에는 조금 모양 빠지거나 조금 엣지를 주기 위해서 종목권 한번 보면은 최근에 한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샘이요. 네.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한샘은 추세가 좀 좋은 편이네요. 네. 이게 한샘이 예전에 나쁜 악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실 수 있게 하겠지만 이게 그 종목 그 종업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직원이 이제 성 관련 그런 동영상을 옛날에 유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슈로 성희롱 관련 이슈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 말에 신나게 주가 빠질 때 같이 더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적으로 반영이 됐고 네. 최근에 한샘의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질 품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1인 가구보다도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주방을 많이 안 가서 주방 관련 네.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쵸.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 집도 사실 가구가 한샘인데 한샘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고객 맞춤화가 됩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드레스룸에 이렇게 타입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드레스룸이 제조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한샘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주방이 조금 더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방 네. 그 한샘 홈페이지 가보시면 주방 넘버원 맞아요. 이렇게 딱 찍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함께 그 주방만 하는데 예를 들어 주방만 한샘으로 하고 뭐 거실은 뭐 다른 걸로 하면은 좀 뭔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큐에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부들의 그 취향을 네. 저격한 그쵸. 한샘을 우선 가장 최선 우조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번외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 리바트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 리바트도 유명한 브랜드죠. 주가적으로 유명할 수가 없는 종목인데 이게 2만 원이고 뭐 시가총액은 한샘과는 4천억 너무 다른 정도. 한샘이랑 조금 횡보네요. 약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현대 관련 그룹, 음. 현대 홈쇼핑의 지금 매출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서 네네. 리바트와 함께 연계를 한다면 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왜 안 할까 이런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1인 가구여도 가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샘이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리바트도 사실 비싸긴 합니다. 비싸죠. 한샘이나 리바트나 가격대는 그놈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에이스 침대를 사시면은 현대 리바트도 혹시나 관심을 좀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에이스테크는 아니군요.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 현대 리바트까지도 함께 한번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입니다. 이 부분은 한 섹션을 해도 모자랄 수도 이 있겠지만 부분은 저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는. 혼자서 왜냐하면은 놀기. 저는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양한 그런 산업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사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일단 게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NC소프트
비롯해서 3N이라고 하죠. NC소프트, 넥센, 넷마블. 최근에 넷마블의 주가가 굉장히 좋고요. 넥슨 쪽이 지금 M&A 이슈가 잠깐 좀 줄어들 만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트라라는 신작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넥슨과 관련된 넥슨 친구들을 한번 차트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넥슨 GT부터. 넥슨 GT부터 볼게요. 신나게 올랐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지금 잔잔바리식으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오를지 내릴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기에는 적당한 영향계가 보여지고 있고요. 넥슨 GT 관련 이제 트라가 최근에 신작 발표를 하고 뭐 이슈나 재료적으로 나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넥슨 GT 그리고 넷게임즈가 오히려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엔 좀 만만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몇 번 터지면서도 아직까지 큰 추세를 주지 못하였고 살짝 밀렸지만 어떻게 보면 손절선을 딱 주는 부분 9,000원 정도에서 손절선 잡고 들어가시면 반등 부분에서 한번 익절을 통해서 나오시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넵튠은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게 재미를 주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좀 지저분한 종목군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마블을 예전에 한번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볼게요. 오늘도 살짝 올랐네요. 그렇네요. 2% 정도 오르면서 13만 원 이제 뚫는 부분. 저는 10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넷마블이 어떻게 보면 지금 3N 중에서 가장 잘 가는 종목이 아닐까. 왜냐하면 넥슨은 이런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크게 모멘텀을 받기 좀 어렵고 NC소프트를 잠깐 보면 NC소프트도 볼게요. 리니지 관련 이슈로 지금 단물씀을 다 뽑아 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가려면 조금 좀 모자라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NC소프트 게임을 굉장히 즐겨하는 소위 말해 그 NC소프트를 하시는 분들 게임 입장에서는 그 게임 유저들을 서로가 서로를 이제 개돼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개돼지 관련주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NC소프트 관련 이슈로 지금 단물씀을 다 해왔고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주려면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작 소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호주로는 넷마블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BTS 관련 이슈와 지금 게임 관련 이슈, 그다음에 신작 관련, 그리고 중국의 판호 관련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뭐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보면 5일선을 대응하기에도 조금 좀 높다고 보여질 수도 있긴 하나 어쨌든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제 넷마블이 아니라 J콘텐트리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TV나 영화는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박스, 그다음에 스카이캐슬,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필름몬스터라는 그런 업체를 인수를 하여서 시너지를 키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스달 연대기, 그다음에 넷플릭스 관련 연관, 그다음에 중국 관련 이슈 이런 부분 한번 종합해 볼 수 있겠는데 J콘텐트리를 좀 차트와 함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금 오르다가 말았습니다. J콘텐트리 추세가 좀 좋았다가 살짝 밀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J콘텐트리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J콘텐트리로 큰 수익을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으로는 거의 뭐 단타를 치던 중장기를 하던 잃어본 적이 없는데 J콘텐트 뭐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리듬입니다. 본인의 바이오 리듬과 해당 주가와 맞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헛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와닿으실 분이 나랑 잘 맞는 종목이 있잖아요. 나 저랑 잘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도 수익을 보는데 어떤 종목은 제가 무슨 이슈를 듣고 무슨 내용을 보더라도 수익을 보지 못하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향에 따른 투자, J콘텐트리는 조금 작습니다. 기업의 사이즈가 7,900억 원. 이게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비교를 했을 땐 조금 작겠죠. 2조 6천억 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이즈에 맞는 성향에 맞는 투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금융 관련 이슈는 시간이 조금 지금 어느 정도 다 갔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관련 하면 이슈하면 토스와 우리 뱅크샐러드. 그렇죠. 이거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입니다. 기업의 일반적으로 그 후킹성
그 사람들에게 모을 만한 이슈를 가진 편리한 앱을 만들어서 일반 투자자분들을 모으고 네. 일반 그 사용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용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더하는 서비스들을 더한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만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토스와 뱅크샐러드 같은 종목군들이 그 다음에 할 만한 사업이 이제 카드 추천, 뭐 대출 추천 네. 이런 식으로 그 상품에 대한 추천을 가고 그거 다음에 이제 투자나 금융 관련 투자나 그런 투자 전략,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연관될 만한 게 이제 P2P 서비스 관련 그 기업이 될 수 있죠. 네. 이런 사업 부분은 접어두고 실제로 우리가 이 관련 기업을 투자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장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이거와 또 더불어 본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한 플랫폼 안에 담으려면 보안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안 관련주를 다시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뭐 라운 시큐어나 이글루 시큐리티, SSR, 뭐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뭐 보안 관련주가 그렇게 크게 큰 친구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짜가만한 친구들이 많고요. 라운 시큐어가 대장주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한 3천억, 4천억 이 정도밖에 안 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업황의 개괄에 맞춰서 한번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마감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인 가구가 되고 싶은 입장에서 네. 1인 가구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것들을 내가 살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반적으로 가구를 사고 반려동물을 네. 사고 관련된 게임을 하기 위해 PC를 사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진행을 하면서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 텐데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 IoT가 발달을 한다면 우리가 뭐 혼자서 나가니까 혼자서 일하다가 나가다가 핸드폰으로 집안의 그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돌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집안 반려동물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강아지한테 뭘 줄 수도 있고 너무 추운 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IoT를 이용해서 뭐 집안의 온도를 난방을 데울 좀 할 수도 수 있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CCTV나 이런 걸로 집안에 우리 반려동물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네. 애매하다 싶으면 저희가 통화를 통해서 야,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제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4차 산업과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너지가 잘 맞을 거고 그런 것과 파생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파생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개인적인 제 의견과 네. 본인의 실제 생활과 한번 결부시켜 보셔서 종목군들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종목군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쪽에 한번 문의를 주시거나 한번 저희 상품을 가입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꼭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된 이 변화들, 그에 따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카페인 주식,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변화되어가는 시장에 발빠르게 맞춰서 대응하는 자세, 투자하실 때 무척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달달한 주식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